한국이요? 현실을 보세요. 우리는 시간도 돈도 부족해요. 당장 중국을 따르지 않으면 분명 실패할 겁니다. 파리의 어느 회의실 안, 무거운 공기 속에 날카로운 목소리로 주장을 굽히지 않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다들 눈치를 보며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에 사는 클레어라고 해요. 도시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지요. 건축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파리의 교통체계와 공공시설을 개선하는 일이 저의 주요 업무인데요. 매일같이 다양한 도면과 보고서를 검토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던 중 어느 날 갑작스러운 호출을 받았어요. 평소 느긋했던 팀장님이 이번엔 어딘지 모르게 심각해 보였죠. 클레어, 지금 당장 회의실에서 얘기 좀 할 수 있겠나? 그의 목소리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묻어 있었고 저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그와 마주 앉았죠. 팀장님과 마주 앉아서 그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진지한 표정으로 그는 말문을 열었어요. 그는 몇 장의 서류를 제게 건네며 말을 하는데 파리 올림픽 운영위원회에서 인력 지원 요청이 왔고 제가 이 역할에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파견 갈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는데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올림픽 운영위원회라니 그것도 파리에서 지금의 안정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와는 차원이 다른 도전이었죠. 제가 운영위원회요? 저는 놀라움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을 느끼며 물었어요. 팀장님은 제가 도시개발 프로젝트에서 보여준 능력과 열정이라면 이번 올림픽에 적합하며 그 어떤 프로젝트보다도 복잡하고 중요한 대회인 만큼 저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거라 말씀하셨죠. 이렇게 해서 저는 일상을 뒤로하고 올림픽 운영위원회로 차출되었어요. 운영위원회에 합류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첫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번 회의는 올림픽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예산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였죠. 회의실에 들어서니 긴장된 공기가 느껴졌어요. 운영위원회 팀장 소피는 자료를 검토하며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고 저는 예산안과 관련된 여러 보고서를 손에 들고 자리에 앉았죠. 소피는 단호한 어조로 회의를 시작했어요. 현재의 예산안으로 충분히 계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 조정 없이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저는 이미 예산안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언을 요청했어요. 현재 예산안은 이미 초과 지출의 위험이 큽니다. 우리는 예산을 재조정하거나 추가 자금을 확보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준비 과정에서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의견에 소피는 눈살을 찌푸리며 반박했어요.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예산안을 검토했고 지금 와서 재조정하는 건 너무 위험해요.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팀장의 반응은 강경했죠. 저도 나름 보고서를 검토하고 말한 건데 뒤늦게 합류해서 그런가 제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문제점을 파악했기에 제 주장을 굽힐 수가 없었지요. 서로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질 즈음 과장님인 앙드레가 나섰어요. 앙드레는 차분하게 주변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죠. 두 분 다 진정하시죠. 여러분의 우려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팀장님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문제는 다음 회의에서 더 나은 해결책을 찾는 것이 어떨까요? 과장님의 중재로 회의는 일단락되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있었죠. 예산 문제를 그냥 넘길 수는 없다는 생각에 더 철저히 준비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며칠 후 예산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 위해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번엔 제대로 준비해 소피와 팀원들을 설득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런데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앙드레가 베이징 올림픽의 사례를 꺼내며 갑작스러운 주장을 펼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베이징 올림픽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규모의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냈을까요? 바로 효율성과 국가 주도의 강력한 리더십 덕분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방식을 본받아야 하고 파리도 중국의 성공적인 모델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는 이어서 중국식 모델의 장점을 열거하기 시작했어요. 베이징 올림픽은 대규모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철저한 국가 주도로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통해 모든 일을 빠르게 처리했죠. 우리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시민 참여보다는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거대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앙드레가 중국계 프랑스인이라는 걸 알았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중국의 방식을 주장할 줄은 몰랐어요. 그는 마치 베이징 올림픽의 모든 것을 이상화하며 우리가 그들을 본받지 않으면 실패할 것처럼 말했죠. 저는 그가 말한 효율성이 파리에서 실현될 수 없는 위험한 환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반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베이징 올림픽이 성공적이었던 건 맞지만 그건 중국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파리는 중국과 다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가 필수적이며 그걸 무시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인 앙드레는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믿는 듯 했죠. 당신이 말하는 시민 참여는 이상적일지 모르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고 강력한 정부 주도가 필요한 상태라고요. 회의실 안의 공기는 더 이상 무겁다 못해 답답해졌어요. 저는 그날 밤 내내 앙드레의 주장에 대한 대응책을 고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죠. 며칠 동안 저는 앙드레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어요. 그의 주장이 매우 강력했기 때문에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와 데이터를 찾아내야 했죠. 중국인의 피가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팀장인 소피가 설득을 한 걸까요? 저는 일방적인 논리에 파리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는 사명감에 불타오르더라고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모두가 제가 발표할 내용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차분하게 발표를 시작했지요. 여러분,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파리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서울과 평창 올림픽의 사례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서울 올림픽의 사례를 설명했어요.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 한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민간 자본을 효과적으로 유치하여 예산 문제를 해결했고 당시 한국 정부는 올림픽 시설 건설에 필요한 자금의 60% 이상을 민간 자본에서 끌어왔지요. 이는 기업들에게 큰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전략인 셈이었죠. 이어서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한국은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국적으로 캠페인을 벌였는데요. 올림픽에 대한 국민의 자부심을 고취시키며 자원봉사자들이 대거 모집되었고 이는 대회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지요. 그 결과 서울 올림픽은 총 9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하며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어요.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죠. 그 다음 평창 올림픽을 바로 보여주었는데요. 2018년 평창 올림픽은 또 다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대회는 지속 가능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죠. 평창은 올림픽 개최 후 시설을 지역사회와 관광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고 또한 정부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협력하여 올림픽 준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오는 전략을 사용했어요. 저는 평창 올림픽의 구체적인 데이터도 준비했는데요. 평창은 올림픽 전후로 지역 경제가 5% 이상 성장했고 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을 구축했지요.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시민 참여와 투명한 운영 덕분이라는 걸 간과하면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죠. 발표를 마무리하며 저는 파리가 따라야 할 방식을 제안했어요. 파리도 서울과 평창의 성공적인 요소들을 결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죠. 첫째, 우리는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예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파리의 기업들과 협력하여 스폰서십을 강화하고 올림픽을 통해 그들에게도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올림픽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자원봉사자 모집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준비 과정과 예산 사용 내역을 공개하여 시민들의 신뢰를 얻어야만 올림픽이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난 후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가 제시한 데이터와 사례를 검토하느라 생각에 잠긴 듯 보였죠. 몇몇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회의실 안의 운영위원회 대부분이 제 의견에 동의하는 것 같았어요. 분위기를 눈치챈 소피 역시 자료를 보며 깊이 생각하는 표정을 짓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죠. 클레어, 당신의 말도 일리가 있네요. 우리도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겠어요.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봅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새로운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과장인 앙드레의 표정과 저를 바라보는 시선은 매우 불편하고 따가웠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팀원들이 제 의견을 지지하게 되었죠. 저는 이 과정을 통해 팀원들과 더 가까워졌고 우리의 전략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팀장 소피는 점차 제 의견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 저녁 소피는 저를 사무실로 불렀죠. 그동안 저와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이제 저의 의견이 옳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시민 참여와 투명성이야말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제 의견에 힘을 실어주었죠. 그녀의 말에 저는 안도와 감사의 마음이 들었어요. 팀장인 소피는 여전히 강인한 리더였지만 이제는 제 의견을 존중하며 함께 일하기로 결심한 듯 보였죠.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을 더 면밀히 논의하며 시민 참여와 정부 주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과장인 앙드레는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죠. 그는 다시 회의 때마다 은근히 중국 방식을 고집하며 우리가 그들의 모델을 따르지 않으면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시민 참여는 이상적일 수 있지만 현실은 다르고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며 강력한 정부 주도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이어나갔지요. 앙드레의 고집스런 태도는 팀 내 긴장감을 다시 불러일으켰죠. 저는 그의 주장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 그와 논쟁하는데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소피와 협력하여 다른 팀원들을 설득하며 우리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죠. 소피와 저는 앙드레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점차 팀원들의 지지를 얻어갔어요. 우리는 매주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각 부서와 협력하며 추가 자금을 확보하고 예산 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죠. 팀원들은 점점 더 우리의 방향에 동의하며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오랜 준비 끝에 드디어 2024년 파리 올림픽의 개막식이 열렸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파리는 올림픽의 시작을 알렸죠. 하지만 파리올림픽 개막 이후 올림픽 운영에서 예상치 못한 실수들이 잇따라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올림픽 개막식부터 큰 논란을 일으켰죠. 개막식에서 한국을 북한이라고 언급하고 공연과 연출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해 생방송 중에 장면 전환이 엉망이 되는가 하면 음향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도 했어요. 또한 경기장의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경기 도중 선수들이 부상을 당할 뻔한 아찔한 상황도 발생했고요. 그동안 운영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만 현실은 항상 예측을 뛰어넘는 법이죠. 그렇게 이번 파리올림픽은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벌써 절반이 넘게 진행되고 있어요. 제 운영위원회의 업무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고요. 몇 주간의 긴장감과 피로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드디어 조금이나마 쉴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죠. 올림픽이 마무리되면 저는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한국으로 떠날 예정이에요. 제가 이번 올림픽 운영위원회를 통해 한국을 조사하면서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고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이번 올림픽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 한국 선수들의 활약이 뛰어나 한국의 선전이 빛나고 있는 이곳 파리에는 여기저기 한국이 대세랍니다. 저도 이번에 한국에 가게 되면 서울과 평창을 방문해 그들이 어떻게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는지 직접 보고 싶어요. 그들의 올림픽 유산을 눈으로 확인하고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더욱 깊이 이해할 기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전통 음식을 맛보고 한옥마을과 같은 전통적인 장소들도 탐방할 예정이에요. 한국의 풍부한 자연 경관도 경험하고 싶고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모두 풀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해요. 올림픽은 끝나가지만 우리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얻은 교훈을 통해 저는 앞으로의 미래를 더 잘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끝에서 저는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저의 앞날의 행운을 빌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마리앙이라고 해요. 파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로 요즘 제 채널에서는 파리 올림픽 이야기가 끊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파리에서 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인데요. 진행되면 될수록 말도 많고 탈도 많다 보니 시끄러운 것 같아요. 저는 파리 올림픽 운영위원회에서 일하면서 직접적으로 이 대회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과정을 보고 있답니다. 그런데 요즘 저는 갈수록 올림픽이 잘 마무리될지 점점 더 걱정이 커지고 있어요.
처음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파리 시민들은 환호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올림픽이 우리 도시에서 열린다니 정말 꿈 같은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운영위원회에 들어가면서 현실의 벽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예산은 계속해서 초과되고 공사도 제때 끝나지 않았고 시민들의 불만도 점점 커지고 있었지요. 개막식은 정말로 화려했지만 그 이후에 이어진 경기들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운영위원회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돌고 있었죠. 어느 날 저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파리 올림픽에 대해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현재 올림픽 준비와 진행 상황이 정말로 걱정스러운데요. 예산 초과, 공사 지연, 그리고 시민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대로라면 우리가 꿈꾸던 올림픽이 제대로 치러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방송을 마치고 나서도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했어요. 파리가 자랑스럽게 올림픽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저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죠. 그러던 중 문득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올림픽을 진행했는지 궁금해졌어요. 특히 성공적으로 올림픽을 치른 나라들은 어떤 방법을 썼는지 벤치마킹하고 싶어졌죠. 먼저 저는 최근에 베이징과 도쿄 올림픽 사례를 조사해보기로 했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베이징과 도쿄 올림픽은 엄청난 규모로 진행되었지만 많은 문제들을 남겼어요. 베이징 올림픽은 화려한 개막식과 웅장한 경기장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많은 문제가 숨어 있었지요. 중국 정부는 올림픽 준비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지만 그 과정에서 예산이 크게 초과되었어요. 초기 예상보다 2배 이상의 비용이 들어갔고 이로 인해 중국 내에서 엄청난 비판이 쏟아졌죠. 특히 경기장 건설을 위해 많은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혹사당했고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 문제도 발생했어요. 정부는 모든 것을 통제했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되었죠. 올림픽이 끝난 후에는 건설된 경기장과 시설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면서 경제적 부담이 계속해서 남아있다고 해요. 또한 도쿄 올림픽도 많은 문제를 겪었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회가 1년 연기되었고 이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서 예산이 크게 초과됐어요. 무엇보다도 팬데믹으로 인해 무관중 경기가 많아지면서 경제적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죠. 일본 정부는 팬데믹 대응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요. 방역 지침이 혼란스러웠고 그로 인해 대회 전반에 걸쳐 혼란이 지속됐었죠. 게다가 경기장 건설과 관련된 부패 문제까지 드러나면서 일본 국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어요. 도쿄 올림픽은 전반적으로 차가운 반응 속에서 치러졌고 일본 사회에는 큰 상처를 남겼죠. 이 두 사례를 보면서 저는 파리 올림픽이 절대 이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중국과 일본이 겪은 실패를 교훈 삼아 파리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끌 방법을 찾아야만 했죠. 그러다가 알게 된 한국의 사례를 주목하게 되었어요. 중국과 일본의 실패 사례를 연구한 후 저는 성공적인 올림픽과 월드컵을 치른 한국의 사례를 깊이 들여다보기로 했어요. 한국은 올림픽과 월드컵 모두를 성공적으로 치른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1988년 서울 올림픽은 한국이 국제사회에 강한 인상을 남긴 중요한 대회였다고 해요. 당시 한국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던 시기였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서울 올림픽을 통해 놀라운 성과를 거뒀죠. 가장 큰 성공 요인은 철저한 계획과 자원 관리,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였어요. 한국 정부는 민간 자본을 유치해 예산 문제를 해결했고 올림픽 준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시민들의 신뢰를 얻었어요. 특히 올림픽 시설들은 대회 이후에도 꾸준히 활용되면서 지속적인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었지요. 서울 올림픽은 단지 스포츠 행사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어요. 대회를 통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였고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을 받았죠. 또한 올림픽을 계기로 서울은 대대적인 도시 정비와 인프라 개선이 이루어졌고 그 영향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2002년 월드컵도 한국이 성공적으로 치른 대형 국제 행사 중 하나라고 해요.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 월드컵에서 한국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한국팀이 4강에 진출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고 이는 한국 축구의 발전에 큰 발판이 되었지요. 무엇보다 한국은 이 대회를 통해 국제적인 위상을 높였고 관광산업과 경제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면서 월드컵 이후에도 경기장과 시설들은 꾸준히 활용되고 있어요. 두 대회를 보면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시민들의 열정적인 참여 덕분이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이 두 대회를 통해 얻은 인프라와 경제적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위상을 단단히 했어요. 이처럼 한국의 성공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었는데요. 저는 이것을 파리올림픽에 적용해야 한다고 확신했어요. 저는 파리올림픽에서도 이런 성공을 재현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파리올림픽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한국의 성공 사례를 제안했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큰 반발에 부딪혔어요.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려는 위원회의 일부 관계자들은 한국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했죠. 어느 날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저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한국의 서울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시민들의 참여와 투명한 운영이 필수적이죠. 우리는 그들의 성공 방식을 본받아야 해요. 하지만 한 관계자가 즉시 반박했죠. 우리는 이미 우리 방식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한국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의 방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에게 맞는 방식으로 시민의 참여를 돕고 투명한 예산 운영으로 예산 초과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런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알리고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했죠. 결국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의견에 동의하기 시작했고 정부와 운영위원회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어요. 한 번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우리가 파리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의 성공적인 사례를 본받아 철저한 준비와 투명한 운영,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중국과 일본의 실패 사례를 따라가고 있어요. 올림픽이 이렇게 마무리된다면 프랑스는 빚더미에 시달리고 빈민국이 될지 몰라요. 이 방송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당신의 말이 맞아요. 우리도 한국처럼 성공적인 올림픽을 만들어야 해요. 정부와 운영위원회가 당신의 의견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제 의견에 동의한 이유는 명확했어요. 그들은 파리올림픽이 단순히 성공적인 행사로 끝나는 것을 넘어 파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한국의 사례를 통해 시민들은 투명한 운영과 철저한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점점 알게 되었어요. 파리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지면 그것은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고, 파리의 미래를 밝게 만들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 거예요. 이후 저는 팔로워들과 함께 파리올림픽 준비 과정부터 운영하는 과정을 모두 주시하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거리로 나섰어요. 우리는 파리올림픽을 성공적인 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정부와 운영위원회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야 해요. 한국의 성공적인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고 외쳤죠.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저와 함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고, 우리들의 노력은 결국 정부와 운영위원회에 큰 압박을 주었어요. 마침내 그들은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죠. 저와 시민들의 노력 덕분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파리올림픽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정부와 운영위원회의 적극적인 변화를 요구하며 결국 운영위원회는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거죠. 우리는 당신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당신이 제안한 의견들을 토대로 미팅을 추진합시다. 운영위원회의 한 관계자가 저에게 말했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팔로워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죠. 여러분, 드디어 우리의 목소리가 전해졌어요. 운영위원회가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인 거죠. 이제 우리는 한국의 성공적인 사례를 본받아 파리올림픽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파리올림픽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시민들의 참여와 투명한 운영을 통해 올림픽은 점점 더 성공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거죠. 저는 계속해서 유튜브를 통해 파리올림픽의 진행 과정을 공유하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올림픽을 만들어가려 합니다.
또한 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저는 파리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저는 제 목소리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해요.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자고요. 저는 다짐하며 말했어요. 팔로워들과 시민들은 모두 제 결의에 동의하며 파리올림픽의 성공을 희망하며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프랑스에서 올림픽 운영위원회 진행 중에 한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파리올림픽에 적용한 이야기, 2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재밌는 이야기를 소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렌지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